가까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들 중에는 의구심이 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생산성이 감소하니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 인공지능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둘 다 위협적으로 들려서 우리에게 위기감을 조성하는 이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두 가지를 교묘하게 합치면 이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정부가 인구 정책에 쓰는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무려 4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정부나 재계에서는 저출산이 국가 경제는 물론 국가의 전망까지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에는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성이 줄어든다라는 가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산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24시간 일하고 휴식과 휴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자리의 12.5%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 가능하고 2025년에는 70.6%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감소는 문제가 아닌데요. 정부와 재계가 진짜로 걱정하는 것은 소비의 감소입니다. 생산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그것을 소비할 인구가 없는 것이죠. 팀 덜럽은 노동 없는 미래에서 발상의 전환을 권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일을 대신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죠. 덜럽 박사는 우리가 일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술들을 두려움 없이 수용하고 그 기술을 중심으로 조직화한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10시간도 일하지 않아도 되는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시민들이나 고려의 귀족, 조선의 양반들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태동하면서 시민들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이제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버는 유급노동의 논리에서 벗어나 탈노동의 사회, 즉 생산은 기계에게 넘기고 인간은 자유롭게 다른 활동을 하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인구 감소는 오히려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14세기에 흑사병으로 6천만 명에 이르는 유럽 인구가 사망했는데요. 이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자 노동력도 감소했습니다. 영주나 상인들은 앞다투어 임금을 올렸죠. 검은 빵과 밀가루로 연명하던 노동자들은 고기와 흰빵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년 장기 불황과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일본 역시 대졸 취업률이 95%에 육박하고 기업들은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구 쇼킹을 쓴 앨런 와이즈먼 교수는 경제를 걷어내는 것은 인구 폭발이지 인구 감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1인당 수당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복지가 향상되고 인류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러한 논거들이 당장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 문제는 심각합니다. 누가 내 돈을 훔쳤는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기본수당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주목했던 것은 기업비 직원들에게 맨날 우리 위기야 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것처럼 인구 절벽과 일자리 감소가 위기라고 계속 주장하는 정부와 재계, 언론의 말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헤게모니인지 말이죠. 이 책에서는 제가 평소에 의아하게 생각했던 경제학 이론의 허점을 허심탄회하게 찔러줍니다. 위기와 위협이 항상 정말 그런 걸까요? 판단은 우리 몫이겠죠.